참! 좋아요하고 구독은 해주셨죠? 영어 공부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의 리오입니다. 오늘은 챕터 7-2 공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두 번째 단어인 compare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come을 빼고 나면 pair가 나오는데요. 이건 발음이 똑같은 pair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pair라고 하는 단어는 한 짝, 한 쌍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인데 보통 a pair of A 라는 형태로 사용이 돼서 A 한 쌍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compare라고 하면 한 쌍을 같이 놓고 있는 거죠. 왜 같이 놨을까요? 바로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장갑을 샀어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놓고 보면서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죠. 네, 그렇게 쌍을 같이 놓고 본다라는 의미의 compare, 그래서 비교하다 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 compare라고 하는 동사는 보통 그 뒤에 to 혹은 with 라고 하는 전치사를 함께 사용해서 compare A to or with B 라는 형태로 쓰는데요. 이 형태를 수동태로 쓰게 되면 A is compared to or with B 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수동태에선 보통 to를 쓰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형태의 뿌리를 둔 분사구문이 있는데요. 바로 compared to A 주어 동사 라는 형태가 있어요. 매우 자주 쓰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거기서도 이 표현이 한 2번인가 나오는 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쓰실 때 혹은 보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표현을 저희가 해석을 할 때 편의상 A와 비교하면, A와 비교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는데요. 자,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 구문에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비교하는 주체, 그 주어가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되는 객체인 거죠. 그래서 compared to 라고 쓴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compare로 돌아가서요. 계속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명사형은요. comparison 인데요.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comparison 이라고 마지막에 있는 SONAES를 Z 발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의 발음 기호는 SN로 S 발음을 신경 써서 comparison 이라고 해주시면 조금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형용사 형태는요. comparable 인데요. 말 그대로죠. 비교 가능한 입니다. 그런데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어떤 거를 전제로 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요즘 얼굴 천재로 굉장한 인기몰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죠. 네, 바로 우리 차은우님. 앞에다가는 꼭 우리를 붙여줘야 되고요. 뒤에다가는 꼭 님을 붙여줘야 됩니다. 네, 저하고 그분을 감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연공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저한테 돌도 던지고 막 계란도 던지고 하시겠죠? 왜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라는 것의 전제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mpara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비슷한, 필적하는 이라는 뜻까지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comparable age 라고 하면 비슷한 나이 또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단어로 계속해서 확장해 볼게요. 반이어로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요. 앞에다가 not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in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incomparable, 네, 비교할 수 없는이 될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저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걔의 수학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뛰어나서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다가 역시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입니다. on을 넣어서 uncomparable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되긴 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가 너무 달라서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 두 단어가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어 둘 중에 뭐가 그 상황에 맞는가를 고르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구나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comparable 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한 단어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comparable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기에서의 PA라고 하는 말도 두 개의 한 쌍을 의미하지만 전체적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이란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환 가능한 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앞에다가 이제 또 in을 붙여볼까요? incomparable 하면 양립할 수 없는, 그리고 서로 같이 쓸 수 없으니까 호환되지 않으니까 모순된 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명사형은 compatibility 라는 말과 incompatibility 라는 말이 있으니까 같이 눈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ompare 에서 파생되는 형용사는 comparative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비교의란 뜻이죠. 저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중학생 때쯤 배우게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물론 요즘 친구들은 훨씬 더 일찍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비교급이라고 하는 말을 comparative forms 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도 형태에 따라 뜻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compassion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come을 빼고 나면 매우 친숙한 단어가 또 나오네요. 바로 passion 입니다. 요즘은 열정페이 법칙이라고 하는 말로 좀 많이 쓰는 것 같던데 바로 열정, 흥미,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죠. 형용사 형태인 passionate 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적인, 그리고 열정적으로 막 춤을 추면은 춤이 막 춤사위가 격렬해지겠죠. 그래서 격렬한 이란 뜻도 가지게 되고요. 부사는 뒤에다가 ly를 붙여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전미어 less를 붙이면 이거 우리 어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또 너도 나도 막 커버를 하고 있는 노래죠. Speechless. 무슨 뜻이죠? 말이 없는. 네, less라는 말은 뭐뭇이 없는 이란 의미가 되니까 passionless 라고 하면 열정 없는, 열이 없는 이란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죠. 자, 다시 compassio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감정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 연민 이란 의미가 됩니다. 형용사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compassionate. 그래서 공감하는, 동정하는 이란 의미가 되는데 내가 남에게 동정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인정이 많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동정하는, 동정적인, 인정 많은 이란 의미까지도 가지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패션으로 돌아가서요. 앞에다가 접두어 im을 붙여볼 건데요. 여기에서의 im은 원래 in 이었는데 발음상의 이유로 NEM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거 우리 영공인분들에겐 기본이죠. 자, 그래서 impassion 이라고 하면은 passion을 in 안으로 집어넣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열정을 불어넣다,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 파생어입니다. impassionate 하고 impassioned는 열정이 불어넣어진 상태가 되니까 열정적인, 열띤 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 앞에다가 또 이제 반의어의 접두어인 on을 붙여서 unimpassioned 라거나 disimpassioned 라고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잘 주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impassioned 라고 하면은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unimpassioned 라고 하면은 열정이 없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너무 열정적이면 굉장히 흥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착한, 냉정한 이란 뜻이 된다는 거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인 dispassion 이라고 하는 단어는 passion의 반의어인데요. 방금 위에서도 unimpassioned 이런 단어가 냉정한, 침착한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passion의 반의어인 dispassion, 마찬가지로 흥분이 되지 않는 열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어서 냉정, 침착. 그리고 냉정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린다면 그 판단은 편향되어 있을까요? 공정할까요? 그렇죠. 공정하겠죠. 그래서 공정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 형용사 형태인 dispassionate라고 하면 침착한, 냉정한, 그리고 공정한 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챕터를 끝내기 전에요. 이 passion이 들어간 단어들과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제가 몇 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로 impassive 라고 하는 단어와 impassible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선 첫 번째로 impassive를 보자면요. 임을 빼고 나면 passive 라고 하는 말이 남는데요. 저희가 영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머리를 또 막 복잡하게 했던 말들이 있어요. 바로 능동태, 수동태. 능동은 내가 무언가 하는 거, 수동은 내가 무언가 당하는 거. 그 수동태가 영어로 바로 passive form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동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받는다, 무언가를 당하는 거죠. 거기에다 부정의 임을 붙여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줬는데 나는 그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무감각한, 무감동의, 감각이 없는 이런 뜻이요. 이거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나중에 보셨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impassible 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패스가 들어있는데 저희 패스가 뭐죠? 그 왜 슈퍼스타 K 같은 거 보면은 슈퍼패스 막 이런 거 쓰잖아요. 네, 바로 통과시키는 건데, 그러면 impassible 이라고 하는 거는 통과시킬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무감각한, 무감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나한테 뭘 해줘도 뭘 줘도 나의 차단막을 통과할 수 없어. 나를 감동시킬 수 없어. 무감각한, 무감동해.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챕터 7 완전히 끝을 내고요. 이 뒤로는 네, 맞습니다. 복습 시간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